여러분, 제가 현재 저도 자영업자고 과거에 저도 국밥집을 해본 자영업자로서 자영업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다루는데요. 그만큼 말입니다. 정보에 빈약해요. 그러다 보니까 세상 물정을 좀 덜한다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자영업자 분들에게 계속 정보를 제가 심어주려고 노력합니다. 제가 국밥집을 3년 해보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본 결론이었거든요.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영업자 반값 대출입니다.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? 바로 이겁니다. 저금리 대환 대출 시 월 상한액 부담률이 감소를 하는데 그 감소율이 57.19%나 된다는 사실이에요. 쉽게 말하면 지금 고금리의 어떤 대출을 정부가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준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만기도 연장을 해준다는 거예요. 뭐 3년 만기, 3년 안에 갚는 거를 뭐 10년 안에 갚는다든가 이렇게 연장을 해주는 겁니다. 코로나 피해자가 됐든 코로나의 피해자가 아니든 자영업자면 누구나 다 이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준다는 사실입니다. 이렇게 되면 57.19%니까 제가 제목을 자영업자 반값 대출이라고 잡은 겁니다. 얼마나 줄어드느냐? 여러분 보시다시피 1억 원을 빌렸어요. 1억 원을. 대환 대출이 이제 1억 원이에요. 그러면 지금 현재 3년 분할 상환 시에는 월 상환액이 278만 원입니다. 그런데 이것을 7년 분할 상환시로 바꾸면요. 월 상환액이 119만 원이에요. 159만 원이 줄어들죠. 줄어들면서 57.19%가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.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. 야, 이게 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닌가.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봤습니다.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. 물론 뭐 3년의 분할 상환 시에 278만 원이 7년까지 늘어나서 119만 원으로 줄여준다고 해서 이게 진짜로 반값 대출이냐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 제가 더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이게 그만큼 기간이 연장되고 월 상환액이 줄어들면 부담이 줄어든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.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. 사실 어떻게 따지면요. 자영업자들에게는 이거 호재입니다. 호재예요. 제가 자영업자니까 알잖아요. 제가 자영업자니까. 이게 뭐 얼마나 큰 호재입니까? 장난 아닌 호재죠. 그런데 문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문제는 금액이 1억이라는 것. 물론 금액 1억이 굉장히 큰 돈은 맞아요. 그러나 여러분 이게 금액이 1억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영업자들이 대출 받기가 어려워요. 저도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대출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자금 대출한다 그러면 너도 나도 마구 몰려가는 게 그 이유거든요. 대출이 안 되니까 1금융권에 대출 안 돼. 2금융권에 안 돼. 대부업 가도 안 돼요. 대부업 가도 여러분 담보 내놓으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 울며 겨자 먹기로 여러분 카드 쓰잖아요. 그죠? 카드 쓰다가 도저히 못 갚으면 카드 론으로 바꾸고요. 카드 론으로. 그게 현실입니다. 자영업자들은. 자영업자들은 그게 현실이거든. 대출이 안 되는 것도 문제고요. 그렇지만 어쨌든 만기 연장을 해서 월 상환액에 대한 부담률을 줄여준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좋은 일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좋은 일이다. 여러분 실제 말입니다.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이게 조금 개편이 됩니다. 지금까지는요. 코로나 피해 기업만 준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. 전체 자영업자 다 합니다. 게다가 소기업까지 포함이 돼요. 소기업. 소기업까지 포함이 되고요. 한도도요. 좀 늘렸어요. 개인은 1억 원, 소기업은 2억 원까지 늘렸습니다. 상환의 방법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에서요.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늘렸습니다.
보증료는요. 연 1%가 연 0.7%로 낮췄고요. 신청 기한은 2024년 말이에요. 2024년 말까지.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여러분 딱 느껴지시죠. 그죠? 네. 만기 대출 연장 133조 3천억 금액. 이거 지금 말입니다.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으로 점점 만든다는 이야기예요. 그죠? 네, 그거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. 예, 결국 말입니다. 예, 대환 대상 자체가 금리가 많은 것 그거 전체를 다 해준다고 하니까 많이 좋아지겠다 그런 생각도 아마 많이 들 겁니다.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저도 자영업자니까요. 거기에 대한 부담 대출을 안 해주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 굉장히 크거든요. 그런데 지금 대출 있는 분들에게서는 아마 이렇게 해주면 많은 부담감에서 저는 부담감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. 사실 자영업자 빚 장난 아니거든요.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1014조 2천억 원입니다. 1014조 2천억 원. 이게 2016년에 480조였던 것이 1014조까지 늘었어요. 저는 이것을 보면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참 문재인 정부가 기업을 엄청나게 때려잡았구나.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. 그만큼 말입니다. 이게 자영업자들의 부채 어마어마하다는 거고요. 이게 뭐 늘어나는 정도가 2016년 대비해 보면 534조 5천억 원이니까 111.2%나 증가했거든요. 코로나19의 그 이후에도 2019년 대비해 봐도 329조 3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. 참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. 저는 자영업자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다.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. 실물경제가 제가 무너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실물경제가 최악이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. 정부의 정책 자영업자 저금리 대안 프로그램이라는 게 바로 실물경제를 그래도 어떻게 정책적으로 좀 보정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라는 것.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빚이 많으면 대출이 많으면 이 대출 갈아타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오늘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. 저는 자영업자분들이 반드시 이거를 봐서요. 자영업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. 이게 워낙 많은 부채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분들 진짜 많거든요. 반드시 이것을 보고 하나의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도 슈퍼챗을 진짜 많이 주시네요. 정순길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정순길님이 많이 주시네요. 우리 정채님도 계속 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 인버스 구리는 어제 500만 원 투자했는데 가스보다 너무 적게 움직여서 재미없음. 그렇군요. 근데 이게 인버스 곧버스 많이 하시는데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오늘따라서 진짜 많은 분들이 슈퍼챗을 주셨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고 또 주셨네요. 정채님 이제부터 원유가 대세입니다. 참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이뻐해 주신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. 앞으로도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. 제가 할 수 있는 거. 진짜 신중해서 결정하고 신중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이게 어디에 치우쳐서 하지는 않겠습니다. 치우치면 반드시 탈이 나거든요. 그리고 시장을 이기려고도 안 하겠습니다. 항상 시장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그러면 시장을 따라가면서 공부해서 온갖 정보를 집어넣고 그러면 시장을 합리적이고 또 객관적으로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